안녕하세요. 성창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포크 여갑 제거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어, 그,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금방 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앞바퀴를 분해하세요. 앞바퀴를 분해하시고, 자, 요렇게 앞바퀴 포크에다가 X를 끼워 두세요. 여기 보이시죠? X, 이렇게 X를 끼워 두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요 밸브 캡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일단 캡을 여세요. 자, 캡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포크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빼셔야 되는데, 가끔씩 포크 안에 있는 공기를 뺄 때 여기에 뭐 송곳이나 날카로운 것을 찔러서 코어에서 바로 공기를 한 번에 쭉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 피스톤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천천히 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펌프를 연결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천천히 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빼면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줄어들면서 포크가 압축이 제 거는 지금 여갑을 한번 뺀 적이 있어서, 예, 이게 여갑이 있으면은 포크가 확 줄어드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네요. 자, 일단 이렇게 공기를 뺐습니다. 아마 여갑이 있는 포크들은 얘가 이렇게 금방 확 줄어들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다음에 한 번 더 뭐 헥사렌치 2mm나 3mm를 이용해서 코어를 눌러서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공구를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요게 프리바디 푸는 공구예요. 프리바디 푸는 공구인데, 요게 요 샥의 에어캡을 빼는 공구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캡 자체를 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캡을 빼야지 요 피스톤과 스텐션 사이의 공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갑을 순수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캡을 빼야 되는데, 빼시기 전에 요거 캡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요 캡을 빼다 보면은 요 사이에 있는 먼지가 스텐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진짜 요 스텐션 안쪽에는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의 그 실링 되는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정확하게 실링이 돼야 되는데, 요 안쪽에 있는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스텐션 안쪽에 기스가 나면 거기 사이로 공기가 빠지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캡을 빼시기 전에는 주위를 깔끔하게 청소해서 먼지가 스테이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카메라를 건드렸네. 저는 알코올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을 충분히 덮어가시고,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 사이에 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하세요. 깔끔하게. 한 번 더 제거할게요. 그래서 요 캡 주위에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요 위에 캡을 분해하셔야 나중에 에어가
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에어캡을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만약에 공기를 빼지 않고 에어캡을 열면 이 안에 있는 뭐 40이든 50이든 그 압력 때문에 이 캡이 퐁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에어캡을 분해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기를 제거하셔야 돼요. 공기압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분해하겠습니다. 요거는 꽤 타이트하게 보통 쪼기 때문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캡을 제거했습니다. 캡을. 그래서 제거한 캡은 키친타올에서 깔끔하게 올려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 위에 있는 먼지가 스텐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있는 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래 정비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오류가 발생하면 정비를 또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자, 그러면 요 스텐션 안쪽에 면이 진짜 곱게 그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스톤이 여기에 이제 이쪽에 샤프트가 있어 가지고 샤프트 끝이 요 로우레그 끝하고 연결돼서 샥이 압착이 되면 피스톤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샥이 압착되면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압축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압축되는 힘으로 스프링 역할, 에어샥은 에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근데 여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에어 샤프트가 끝에 이렇게 이쪽에 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피스톤은 이 링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피스톤과 이 에어 캡 사이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죠. 근데 샥이 압착이 되면서 피스톤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피스톤이 쭉 올라가는데 뭐 설계상의 오류가 됐건 뭐가 됐건 피스톤 요 실링 사이로, 그러니까 스텐션 안쪽과 피스톤 사이로 공기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피스톤과 에어캡 사이에 여기 있는 압력을 포지티브 에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과 여기에 캡, 그러니까 에어 스프링의 밑에 있는 캡, 피스톤과 캡 사이에 요 압력을 네거티브 에어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스톤과 캡 사이의 에어 압력이 피스톤의 실링의 문제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요 피스톤과 요 에어 캡 사이에 공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공기압만큼 피스톤이 이 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샥이 지금 만약에 팽창이 되면 피스톤이 에어캡 쪽으로 가는데, 에어캡과 피스톤 사이에 여기에 압력이 발생하면 요 피스톤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겠죠. 무슨 얘기냐? 요 압력만큼 요 샥이 팽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에어캡과 피스톤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샥을 억지로 팽창시키는 겁니다. 팽창시킨다는 건 결과적으로 에어캡과 피스톤 사이의 간격을 쭉 이렇게 간격을 없애서 요 사이의 공기를 다시 요 피스톤 사이에 실링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억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일단 만약에 여갑이 채워져 있는 포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캡을 제거하면 얘가 샥이 확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요 에어캡과 피스톤 사이의 공기 압력 때문에 이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것만큼 샥이 압축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 포크는 이미 제가 한번 여갑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팽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여기 X를 좀 아까 연결했잖아요. 그죠? 얘를 발로 쫙 밟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네? 핸들을 잡고 발로는 이렇게 발로는 X를 잡고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샥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갑이 있는 샥들은 에어캡을 제거하면 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억지로 핸들을 잡고 쫙 팽창시키는 겁니다. 여갑이 있으면 이게 쉽게 팽창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이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갑이 있는 포크들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발로 X를 잡고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억지로 이렇게 쫙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팽창이 안 될 때까지 이렇게 팽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시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에어캡과 피스톤 사이의 거리가 확 붙습니다. 붙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에어압이 피스톤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제 대기압 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피스톤 캡과 피스톤 사이에 압력이 제거된 겁니다. 요게 지금 여갑을 제거합니다. 자, 이제 여갑을 제거했으니까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기왕 뜯은 김에 로우레그 전용 오일이 있으면, 자, 잽은 양쪽에 20cc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왕 만약에 로우레그 전용 오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 사이에 3cc를 주입합니다. 요 사이에 3cc를 주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사이의 면이 엄청 곱게 가공돼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를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로우레그 전용 오일을 3cc를 주입을 하면 피스톤의 실링 능력이 향상돼요. 즉 에어압이 피스톤 밑으로 내려가서 여갑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크를 오래 써도 이 압이 줄지 않는 거죠. 실제로 내가 포크에다가 에어압을 주입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서 체크를 하면 에어압이 줄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에어캡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실제로는 피스톤 밑으로 내려가서 에어캡 사이에 피스톤과 에어캡 사이에 여갑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우레그 전용 오일을 3cc를 주입을 합니다. 전 이미 주입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에어캡, 그죠? 좀 아까 불리한. 자, 에어캡을 요거 이제 그냥 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에어캡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리스를 도포하세요. 저는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충분히 도포하시고요. 그리고 이 에어캡을 보시면 위쪽에 고무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나사 산에다가도 충분히 그리스를 도포하시고, 자, 위에 있는 이 고무링 쪽에도 충분히 그리스를 도포하세요. 실제로 좋은 거는 고무링을 제거한 다음에 살짝 뺀 다음에
요 사이에 그리스를 집어넣고 고무링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 포크를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 묻은 그리스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캡을 닫고, 자, 준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에어 캡을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항상 이런 거 설치하실 때는 산 방향대로 천천히 잘 돌리셔야 돼요. 얘를 삐뚤게 돌리면 나사산이 다 파이죠?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쪼으실 때 천천히 방향에 정확히 맞게 쪼여서 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런 거 쪼다가 나사산 빠가 나면 비용과 시간과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처럼 자, 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핸들을 잡고, 이런 거 공구도 삐뚤어지지 않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공구가 삐뚤어지면서 공구가 빠지면 또 이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 프레임을 치면서 프레임에 크게 상처가 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공구가 삐뚤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충분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바퀴를 설치하세요. 자, 앞바퀴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자, 공기를 주입하는데 자기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압력에 처음에는 70%만 주입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제 압력은 40psi거든요. 63kg. 그래서 저는 70%니까 74, 28, 30만 주입할게요. 자, 30 주입한 다음에 밸브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밸브를 제거하지 않고 밸런싱을 하면 이 밸브 사이로 압력이 넘어가서 좋지 않습니다. 펌프 사이로 압력이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샥을 몇 번 누르세요.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제가 정확히 에어 피스톤을 분해해서 구조를 정확히 본 게 아니라서 뭐 설명하긴 뭐하지만, 피스톤과 아까 이 스텐션 사이에 뭐 조만한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에어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티브 에어하고 네거티브 에어 사이에 밸런싱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처음에는 딱딱한데 누르면 누를수록 샥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샥을 좀 팽창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정확히 본인이 희망하는 에어압을 주입하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